그럼 서지호 부사장님께서 먼저 일본 사례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이런 걸 겪었기 때문에요. 다양한 사례가 있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라변 엑스포에서 글로벌 브랜딩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서시우라고 합니다. 오늘 발제 제목은 이제 정해진 미래, 한국의 이제 정해진 미래죠. 그리고 먼저 본 미래, 일본이 먼저 간 그 미래를 먼저 보고, 그리고 일본은 그 빈집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빈집 현황입니다. 보시면 빈집 추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저 곡선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밑에는 단독주택입니다. 이제 그 전국 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이 있는 게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등락이 좀 있는 편이고 단독주택을 보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시군구별 빈집 분포인데 이제 이 전남이나 이제 경남, 이 경북 쪽을 보면 이제 아주 시뻘건 걸 볼 수 있죠. 그 빈집 분포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대도시권이나 이런 곳은 사실 흰색으로 나타나 있고 이제 거의 없는 편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빈집 분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이 빈집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문제가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거주자가 이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망으로 인해서 빈집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빈집이 사실 수선을 하기에는 누가 사용할지도 모르고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고 노후화가 됩니다. 이 노후화된 그 빈집들이 이제 방치가 되다 보니까 주변이 이제 범죄 우려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제 빈집은 한 개만 생긴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계속 전염이 되거든요. 상권과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 유출되고 빈집이 더 많이 발생하고 지역 소멸이라는 이런 악순환 구조 속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빈집에 대해서 이제 2000년도까지만 해도 농어촌에서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를 할 것인지에 그쳤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빈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뭐 좀 활용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이제 25년에 들어서는 빈집 특별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빈집 특별법은 이제 뒤에서 일본 걸 보면 뭔가 익숙한데 할 수 있는데 빈집을 철거 대상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네 개 부처가 이제 합동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 종합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빈집을 좀 알아보려고 하면 빈집이라는 그 플랫폼을 먼저 보시게 될 텐데 이 빈집 플랫폼을 좀 더 고도화하는 그런 방안을 발표를 하게 되고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강화를 해서 이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선뜻 내놔서 활용하는 그 소유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빈집이 그냥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빈집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농어촌 빈집 재생 민박업이 신설이 돼요. 그래서 이 농어촌에서 원래는 거주하지 않으면 이 민박업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법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민박업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빈집 리모델링에서 뭐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청년 워킹센터, 마을호텔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연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일본은 그러면 이 빈집을 어떻게 다뤘을까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일본의 빈집 증가 추이를 보면 가파르죠. 이 23년에 조사된 자료로는 이제 900만 호를 찍었다고 합니다. 빈집 비율이 이제 13.8%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하게 됐는데 이 아마 노무라 연구소에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2034년에는 아마 전국 주택의 30% 이상이 빈집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빈집이 너무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빈집 정책의 변화 과정도 한번 살펴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지방 정부에서 이제 빈집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그래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관리를 해야겠다.
빈집이 그냥 있도록 두면 안 되니까 소유자를 조금 압박을 해서 뭐 빈집을 철거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정도로만 이제 정책이 이루어졌었고 빈집 은행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이걸 관리하기 위한 그런 수단들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2014년에는 이제 빈집이 800만 원으로 넘어서니까 이제 거의 사회적 재난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정부 차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때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행정 압박을 이제 넣게 돼요. 소유자에게 너가 이 토지가 세워진 주택을 방치를 하고 있으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압박을 하는 그런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순히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 2023년에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빈집이 생기지 않도록 그 먼저 선조치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개정이 되는데, 네, 다음 여기 보면 이제 이 철거 대상인 빈집을 지역의 자산으로 바꾸겠다. 이런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이 특별조치법이 개정됐습니다. 특정 빈집이라고 해서 이제 빈집이 생기는 빈집을 특정을 하는 그걸 넘어서서 그 전에 관리를 해야 되는 빈집을 먼저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이걸 먼저 관리를 해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만약에 하지 않겠다 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가치를 좀 더 쳐주면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이걸 먼저 박탈을 해버리겠다라는 그런 좀 더 센 조치를 취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용도 전환 비용 및 법적 규제 완화를 위한 빈집 활용 촉진 구역을 이제 설정할 수 있게 규제를 좀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특정 구역을 지정을 할 경우에는 한국도 똑같은데 이제 도로가 접해 있지 않으면 주택을 이제 수용이 아니라 그 건축을 못하죠. 그리고 뭐 수리를 하기도 힘들고 일단 뭔가 다시 지으려고 하면 도로가 닿았냐 안 닿았냐부터 따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기가 좀 힘든데 이거를 이제 완화해주게 되고 그리고 상업시설이 주거 전용 지역에는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한국도 똑같은데 이 조건을 조금 완화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거 전용 지역 내에서도 상업시설이 일부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용도 규제를 대폭으로 완화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빈집 지원 법인 제도를 이제 만들겠다. 행정이 빈집은 계속 900만 호가 생기고 있는데 이거를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전문성을 가져와서 이 한계를 좀 보완을 하겠다 해서 지원법인 제도를 만들게 되고 NPO나 사회적 등을 이제 지정을 해서 로컬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서 그 전부터도 이제 빈집을 활용해서 이제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조금 더 활발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오노미치 빈집 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는 NPO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제 좀 더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저 가우디 하우스가 이제 그 오노미치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게 된 대표자가 이 집을 보고서 이걸 매입을 하고서 이제 리모델링 하는 그 과정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도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발전을 해서 NPO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골목 안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 수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사람이 직접 이제 자재를 옮기고 해야 되는 그런 집인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 집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소개를 하고 지역 주민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끔 해서 이제 공동체와 같이 리모델링을 하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제 설계를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 같은 경우는 MPO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법인을 설립한 형태이고 한국 그 공간 하나하나 이제 리모델링 할 때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렇게 논의하면서 좀 진행되는 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빈집을 매입을 해서 뭐 주거 공간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카페나 뭐 갤러리, 공동 육아 시설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시노 마키시의 마키붐인데 이제 낡은 빈집에 리모델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크리에이티브한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60년대 주택을 아틀리에 하우스로 전환을 한 거죠. 이 빈집을 쉐어하우스로 만들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같이 사는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좋아할 만한 것들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그 컨텐츠를 안에 넣은 거예요. 안에 넣으면서 사실 낡고 입지주거에 나쁜 그런 집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한 건데 이 집을 들어올 만한 사람 누구일까? 이 집에서 매력을 느낄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 타겟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 집에 매력을 느낄 만한 사람들은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아틀리아스로 전환을 한 거고 현재 이제 조사된 걸로 보면 연간 180일 이상 예약이 가득 차 있고, 실제 이제 운영 인력이 사실 중요하죠.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이제 해서 이런 인력 부담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이제 뭐 저 크리에이티브 허브 프로젝트나 이제 더 나아가서는 회원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워케이션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커뮤니티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공간들도 있고 쉐어하우스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이시노 마켓이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리포니아 호텔인데 마을 호텔 모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이한 게 JR 서일본 그 철도 회사인데 여기와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패키지를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어. 시 같은 경우는 이제 괜히 행정적 규제를 완화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 호텔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모든 규제를 완화를 해준 거고 JR 서일본은 이제 교통 인프라 패키지를 상품화해서 이 지역을 사람들을 바로 꽂아버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고 로트라는 그 지역 재생 전문 기업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기획을 하고 운영을 전담해서 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이제 깔끔하고 뭔가 무난한 느낌인데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유형 문화재를 포함해서 빈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마을 전체를 이제 하나의 호텔로 만드는 건데 뭐, 프런트에서 이렇게 먼저 체크인을 한 다음에 마을 길을 걸어가지고 각 객실로 들어가고, 그리고 뭐 호텔 편의시설도 군데군데 이제 퍼져 있는 형식이고, 이 편의시설을 다 수용을 하지 못한다면 마을에 있는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마을 호텔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호텔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지역까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사람들을 체류하면서 이 동선 안에서 소비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든 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에는 굉장히 프리미엄 모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그 죽은 상점가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만든 마을 호텔입니다. 오사카 후세라는 곳인데 이제 도심 상점가가 이제 저희도 그런 경우가 많겠지만 이제 몰락을 한 거죠. 고령화고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정말 활발했던 상점가인데 이제 다 문을 닫고 우리나라도 시장 보면 1층은 이제 상점이고 2층은 주택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이 이제 다 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세카이 호텔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의 평범한 그 일상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장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착안을 해서 이 컨셉을 가지고 빈집 리노베이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 사진 보면 기모노 이제 가게인데 여기가 이제 호텔의 리셉션입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체크인을 한 다음에 이 상점가 골목을 따라서 군데군데 있는 그 객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같은 경우는 세카이 패스라는 것을 이제 투숙객에게 주는데 이 패스를 이제 걸고 다니면 여기 안에 있는 아직 운영 중인 가게들이 우리 동네에 방문한 이 손님이구나 해서 좀 더 이제 혜택을 준다던가 뭐 단골로 취급을 해주면서 좀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똑같이 이제 뭐 스파 시설을 이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동네 목욕탕을 가세요. 그리고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동네 노포에서 제공하는 음식이나 아니면 뭐 로컬 이자카를 이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이 동네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짧게 할 생각이었는데 이 모델들을 보면서 강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조금 고민해봤는데 이제 요즘은 AI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잠깐 질문을 던졌을 뿐인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막 작업을 그렇게 하면 좀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건가? 아직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저는 간소화하면서 1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공공 자산을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가, 공동체 주도의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이걸 실질적으로 이제 갔을 때는 뭐 관광의 요소로도 만들 수 있겠지만 이 지역의 체류를 만들어내고 이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지가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강진이 정말 머물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가는 그 시간이 2단계가 되어진다. 3단계에서는 이 지역이 정말 사람들이 머물고 체류하고 뭐 관광객도 오고 하면서 이 지역이 활성화가 됐을 때 공동체 수익이 또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이게 그냥 우리가 수익을 배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빈집 리모델링 재원으로 적립을 해서 이 선순환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위기의 빈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역 자산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꿈을 꿔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